늦은 밤 다들 자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아, 잠 못 드는 밤의 그 스트레스.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치매 어르신의 밤,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우리 보호자님들의 밤을 조금이라도 더 평온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정말 실질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밤이 왜 힘들어지는지 그 원인부터 파헤쳐 보고요. 그 다음엔 약 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그 첫걸음을 떼볼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밤을 바꾸기 위해 낮 시간을 어떻게 살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지혜도 얻어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하는 핵심 원칙들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왜 우리 부모님의 밤이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 악순환이에요. 치매라는 게 말이죠. 우리 뇌 속에 있는 생체 시계, 그러니까 낮과 밤을 구분하는 시계를 고장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잠을 설치게 되고 잠을 못 자니까 뇌 기능은 더 떨어지고 이게 또 치매 증상을 악화시키는 거죠. 정말 끝이 없는 굴레처럼 느껴지잖아요. 보호자분들이 느끼는 그 피로감,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원인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장 큰 건 치매 때문에 뇌가 변하는 거겠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더 있어요. 예를 들면 불안하거나 우울한 마음 때문에 잠이 안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드시는 다른 약의 부작용일 수도 있죠. 또 낮에 너무 활동을 안 하셨거나 잠자리가 불편한 것도 큰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요. 바로 약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약에 의존하는 대신에 우리 생활 습관을 바꿔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딱 이 세 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일단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잠을 못 주무시는지, 주변 상황은 어땠는지, 그냥 메모하는 거죠. 둘째, 그 기록을 보면서 혹시 이게 원인일까? 하고 분석해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원인에 맞춰서 해결책을 계획하고 한번 실행에 옮겨보는 겁니다. 어때요? 관찰, 분석, 실행. 간단하죠? 하지만 정말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지도 모르겠어요. 편안한 밤을 원한다면 사실 우리는 낮에 집중해야 합니다. 낮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날 밤을 결정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딱 보여주죠. 낮과 밤의 목표는 완전히 달라야 해요. 낮은요, 밝은 빛, 신체 활동, 사람들과의 교류처럼 좀 활기차게. 반대로 밤은 어둡고 조용하고 편안하게 쉬는 시간. 이 차이를, 이 대비를 아주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첫째, 무조건 햇볕이에요. 오전에 30분이라도 햇볕을 쬐는 거. 이게 우리 뇌의 생체 시계한테 야, 아침이야, 일어나! 하고 딱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제일 강력해요. 그리고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시는 음악을 듣거나 이렇게 몸과 마음을 좀 깨워주는 거죠. 그리고 낮잠. 주무시는 건 괜찮은데 밤잠을 위해서 30분 이내로 짧게. 이게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특히 카페인 있잖아요. 커피, 녹차 같은 거. 이게 생각보다 몸에 오래 남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2시 넘으면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저녁 식사도요, 잠들기 한 2-3시간 전에는 끝내주시고 소화 잘 되는 걸로 가볍게요. 그리고 물이나 음료도 저녁 늦게는 좀 줄여야 밤에 화장실 가시느라 깨는 일을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잠자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목표는 딱 3가지예요. 어둡게, 조용하게, 시원하게. 암막 커튼 같은 걸로 빛을 완전히 막아주시고요.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시다면 싸 하는 백색 소음기 같은 걸 틀어두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온도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이 잠들 때 체온이 살짝 내려가거든요. 그때 방 온도가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약간 서늘하면 몸이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더 깊은 잠에 빠지게 도와주는 거예요. 18에서 20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네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인 걸 좀 다 쓰니까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생생하게 느껴볼게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밤중에 어머니가 일어나서 빨래를 해야겠다고 하세요. 이때 어머니, 지금 밤이에요. 주무셔야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냥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공감하는 거죠. 이때 핵심 전략은 논쟁이 아니라 공감이에요. 지금은 밤이다 라는 사실을 막 설득하려고 애쓰는 대신에요. 잠이 안 와서 힘드시겠다는 그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거죠. 어머니 힘드시죠? 이 한마디가 그 불안한 마음을 녹이고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강력하죠. 그렇게 공감으로 마음을 좀 열어드렸다면 그 다음엔 아주 부드럽게 화제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의 이 불안한 생각에서 살짝 빠져나와서 즐거웠던 옛날 기억으로 관심을 돌려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부드럽게 관심 돌리기라는 전략인데요. 사실 치매가 진행돼도 옛날에 즐거웠던 기억은 꽤 선명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화의 주제를 지금의 불안함에서 행복했던 과거로 싹 옮겨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어요. 자, 벌써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이것만은 꼭 가져가자 하는 핵심 원칙들만 딱 정리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그럼 오늘 밤 당장 무엇부터 한번 시작해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걸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딱 이 네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약보다는 생활 습관 먼저. 둘째, 규칙적인 하루 일과가 최고의 무기라는 거. 셋째, 낮은 무조건 밝고 활기차게. 그리고 넷째, 밤은 차분하고 평온하게. 결국 이 모든 게요, 깨져버린 하루의 리듬을 다시 찾아주는 과정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밤에 돌아다니시는 게 좀 위험해 보인다거나 주무실 때 숨을 잘 못 쉬시는 것 같다거나 이럴 땐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보호자 본인이 내가 너무 지쳐서 쓰러질 것 같다? 이럴 때 도움을 청하는 건 절대 실패가 아니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간병이라는 게 참 길고 힘든 여정이죠.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하면 상황은 분명히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편안한 잠을 위해서 여러분이 시도해볼 첫 번째 작은 변화는 무엇인가요? 바로 그 작은 시작이 평온한 밤을 되찾아오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